9일 해운대 달맞이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 개통을 앞둔 블루라인 파크 내 관광체험시설인 스카이캡슐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실에 이어 이번엔 댄스 동아리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영화제, 토크 콘서트 등이 마련됩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부산 쪽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관련 인력이나 예산을 기울여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음악실에 이어 이번에는 댄스 동아리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저기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강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일 오후 1시 기준 하루 동안 2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확진자는 모두 1,114명으로 늘었습니다. 12월 들어 매일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모임에 의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모두 164명으로 불었습니다. 댄스 동아리발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1,079번과 같은 동아리 회원 6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회원들은 지난 6일 결혼식에 참석해 같은 건물 24층 뷔페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뒤풀이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 관련 접촉자들을 확대하여서 조사를. 학교와 직장 내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0일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와 금정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모 보험회사 직원 5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동구의 한 유흥주점에 들렀던 3명도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간의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행정기관의 업무 중단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보훈청은 제대군인지원센터 근무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근무자 89명 중 85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9일 해운대 달맞이공원에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화재 원인이 한때 등산객의 담뱃불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12월 중순 개통을 앞둔 블루라인 파크 내 관광체험시설인 스카이캡슐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불로 울창했던 해운대 달맞이 공원 내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나무들은 검게 그을렸고 해안 산책로 주변으로 탄내가 코를 찌릅니다. 이곳에 화재가 발생한 건 9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은 13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해변 산책로를 걷던 시민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화마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소방과 해운대구는 이 산불 원인이 12월 중순 개통 예정인 블루라인 파크 내 관광체험시설 중 하나인 스카이캡슐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야산으로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처음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 입구가 아닌 해변 열차 인근 절벽인데 얼마 전 해변 열차 탈선 사고도 있었던 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스카이캡슐 개통을 앞두고 용접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합니다. 용접할 때도 모터를 돌리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옆에 주민들이 불똥 튀어도 절단기라든가 불똥이 튀어도 그냥 아무 방책도 없이 그냥 지나다니고
영업 이익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인데 결국은 이 달맞이 고개의 이 아름다운 이거 불났다는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궤도 이음부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라인 파크 관계자는 불꽃이 옹벽을 넘어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잡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었다면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문을 연 블루라인 파크에서는 불과 개통 이틀 만에 해변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 안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곧 상업 운정에 들어가는 스카이 캡슐의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인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소방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관리 감독이 부실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산불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군의장협의회는 1988년 탄생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분권에 새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청구하는 등 주민의 자치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원 해운대구 의회 의장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골목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다며 기초의원들이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청소년 영화제, e스포츠 행사를 비롯해 토크 콘서트, 원탁 토론회 등이 열립니다. 2020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 박람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관련 인력이나 예산을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지역 제조와 서비스, 유통, 물류 분야 중소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업체는 60곳이었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45곳이었습니다. 또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 내 관련 역량이나 인력 부족이 26%로 가장 많았고 경영진의 예산 투자와 이행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입니다. 맷돌로 갈던 것을 믹서기로, 가마솥으로 짓던 밥은 전기밥솥에 가사노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가사노동의 주체는 모두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겠죠. 가사 분담은 최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리고 각자 더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빗대어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가사 분담을 좀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네. 맞벌이 가정이라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10명 중 6명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58%, 여성은 67%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해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집안일을 얼마나 분담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못 도와주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거의 혼자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서 아빠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아빠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엄마의 비중이 아무래도 크지만 그래도 한 6대4 정도로는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집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도 다 보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사실 일을 하고 들어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옷이라도 그냥 제자리에 잘 벗어두고.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실제로 공평하게 집안일을 분담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생각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셈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43%, 30대는 27%, 그리고 40대 이후로 가면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분담률은 어떨까요? 작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 54분, 여성은 18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넘게 훨씬 노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60대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다대포항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 접안 작업을 하다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선박 운항 금지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꼭대기인 63층에 외국계 금융회사 6곳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63층 공간인 디스페이스의 우선 입주 대상으로 4개 국가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스페이스에 입주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1인당 10제곱미터 내외의 공간을 3년 단위로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수행 평가를 거쳐 2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10월 외국 금융기관 공모를 시작해 5개 국가 8개 기업의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해운대구가 보건소 제2관 치매안심센터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와 감기 증상이 유사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적극적인 진료가 어려운 가운데 호흡기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별도의 진료실에서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민간 의사 9명이 순환 진료합니다. 금정구 치매안심센터가 그동안 센터에서 진행해온 치매 환자 인지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됨에 따라 치매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기존의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가정방문 쉼터가 교실로 전환했습니다. 치매 진단 후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대기자나 미신청자,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